명확한 공부법을 따르면 정말로 수학처럼 오히려 공식처럼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재수 수능은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았던 시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시험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어떤 문제들을 세트 내에서 먼저 풀어내야 하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해과에 입학하게 된 송지안입니다. 저는 지금 26살의 나이로 전적대를 휴학한 뒤 2년간의 수험기간을 거쳐서 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을 준비할 당시에는 원점수 91점으로 백분위 99%를 받았었는데 항상 모든 과목이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백분위 100으로 잡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진짜로 원점수 100점을 받게 돼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다니고 있는 22살 김시영입니다. 저희 목표는 커트라인 1등급에서 원점수 100점, 안정적인 1등급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4학년도 수능에서는 문학, 비문학을 전부 다 받고 백분위 100 1등급을 받았습니다. 06년생 서강대학교 2호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지유입니다. 저는 불안정했던 저의 1등급을 안정적이고 확실한 1등급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능에서는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원점수를 받았습니다. EBS 그 연계의 양이 꽤 많은데 어떤 파트가 중요하다 또는 어떤 줄거리가 나온다 이런 걸 전부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버린 느낌? 이게 내가 외웠던 게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수능장에서 느끼면서 수능 전에는 마음이 편했지만 수능 당일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몇 개씩 풀었는데 문학 문제를 풀 때는 감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문학은 제가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지문을 만났을 때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 왔었는데요. 제가 감에 의존해서 많이 풀다 보니까 제 답에 확신이 없었고 그것들이 늘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비문학에서는 첫 단락 첫 문장 잡기, 그리고 상대어 설정, 문장 구조 동의어 잡는 방법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 문학에서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지문과 보기의 연결성을 알려주시고 또 한 세트 내의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었는데요. 그것도 저에게는 놀라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의 수능을 볼 때 카메라 영상 지문을 시간을 많이 쓰고 다 틀리고 해겔 지문은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두어 개를 겨우 맞췄었는데 어렵게 느꼈던 이유가 정보량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져서였는데 선생님께서 동의어와 상대어를 찾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지문의 정보량이 진짜 정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서 진짜 헤맸던 지문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고 아, 국어에도 진짜 명확한 공부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그 두 지문의 공부 방법이 너무 기억에 잘 남아서 2년 동안 수능 예열 지문으로 해겔 지문과 카메라 영상 지문을 가져갔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서는 보기에서 기준을 잡고 선지들을 범주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선택지와 이제 보기의 관계를 따지면서 난해한 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읽히지 않는 질문이라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보기를 분석하면 된다.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으면 선택지 범주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답은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확신이 생겼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날 1교시에 들어가면 진짜 적막하고 모두가 긴장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챙겨간 예열 지문을 풀고 루틴 그대로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수능을 한번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것 같아요. 박석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명확한 공부법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명확한 공부법을 따르면 정말로 수학처럼 오히려 공식처럼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른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랑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문제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어떤 문제들을 세트 내에서 먼저 풀어내야 하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석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본기를 통해서 수능 문제들을 대부분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8번 문제였습니다. 보기 문제였는데 보기와 이제 선지의 일치성을 따지는 순간에서 1번 선지를 보고 바로 답인 게 보여서 1번을 찍고 넘어갔었는데 수능을 마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오답률 1위인 문제였어서 가장 도움됐던 순간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노이즈 관련 지문에서 작동 원리와 과정을 중심으로 풀이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해당 지문이 수능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과학 지문의 전개 방식을 토대로 풀이를 해나갔기 때문에 딱히 혼란스러웠다는 느낌 없이 무난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재수 수능은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았던 시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시험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올라오는 국어가 불수능이었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부가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스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포인트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필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복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당일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뭐가 다른지 아니면 내가 뭘 못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비교해 가면서 선생님 사후 과정을 습득하고 내가 그 흐름을 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일단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스스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분석을 해보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나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선생님처럼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학습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방법을 토대로 다시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등급이 낮건 혹은 저처럼 1등급 커트라인에서 머물렀건 간에 상관이 없이 본인의 답에 확신이 없고 국어는 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만 많이 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수능날 어떤 주제의 비문학 지문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문학 작품이 EBS에서 연계가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이 99, 100을 받아야 의대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박석준 선생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본기 능력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 아무리 1등급인 학생이더라도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자신이 고른 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박석준 선생님의 수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갖고 계실 고민 중 하나가 내 국어 공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하던 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본인의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끝까지 끌고 가려는 태도로는 좋은 수능 성적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내가 내 공부하면 되고 선생님의 수업은 별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이제 잠깐 걷어주시고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들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진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기출을 먼저 풀고 있다거나 혹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